한동안 멈췄던 리트코드 문제 풀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지나 미디엄 문제들은 스킵하도록 하고 하드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미디엄 문제들도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14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n×3의 그리드가 주어지고 그 그리드를 세 가지 색깔로 칠했을 때 서로 인접한 셀들 간에는 같은 색깔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했을 때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색깔이 올 수 있고요. n×3이니까 세로로 나타내면 여기는 3, 여기는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변을 맞대고 있는 두 셀 사이에는 같은 색깔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경우 수를 세거나 전체를 몇 번으로 칠할 거냐 이렇게 세는 문제라면 대부분 DP로 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n×3 그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다면은 올바른 조건으로 칠하는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모든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를 따진다면 3의 n=3승이겠죠. n이 조금만 커져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경우 수를 다 따져가지고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옆으로 좀 눕힐게요. 옆으로 눕혀서 볼게요. 눕혀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한 번에 n×3 그리드를 통으로 놓고 이 전체를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따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서부터 요만큼을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요만큼 여기까지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따지고 여기까지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따지고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까지 칠할 수 있는 경우들을 따져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무의 i번째 요만큼을 칠하는 방법을 따질 때 이 앞에까지 칠한 경우 수를 계산해 놓은 경우 수를 이용해 가지고 i 곱하기 3의 위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넓혀가서 계속 i에서 i 플러스 1로 i 플러스 1에서 i 플러스 2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n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하면서 경우 수를 세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DP적인 사고죠. 3/n 이 크기의 셀들을 통째로 놓고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키워가면서 계산할 방법을 찾자는 거고, 점점 키워가는 이 축을 시간축으로 우리는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1 크기를 올바르게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3/2로 확장했을 때 경우수를 또 세고, 그때 3/2를 계산했던 거를 활용을 해서 3/2 계산을 빠르게 계산을 하고, 다시 3/2 계산한 걸 가지고 3/3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고 3/n까지 확장을 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3/n의 크기였을 때 전체 칠하는 경우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따져본 거죠. 그러면 총 각 셀에 세 가지 색깔이 올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가 나오겠죠. 네, 27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가능한 조건은 빼고 나면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나머지는 다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거를 코딩을 빠르게 해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뭔 되고 뭔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빠르게 코딩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이것들을 그냥 이런 체크하는 것도 직접 코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코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이무의 순간 i번째에 끝에 모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 i 플러스 1로 확장했을 때 오른쪽 끝에, 그러니까 눕혀놨을 때요, 오른쪽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세 개의 셀의 컬러에 따라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RYR 다음에는 YRY는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끝에 색깔이 RY로 끝나는 경우도 뭐 어떤
경우 수가 몇 개가 있겠죠. 그 경우 수를 그러면 그 다음에 YRY로 끝나는 위치에다가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냥 또 RYR로 끝나고 i번째 i 플러스 1번째 YRG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다시 여기다가도 A를 더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A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조합들에다가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YGY로 끝났는데 i번째에 그 다음에 GRG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 i번째 YGY로 끝났을 때 경우 수가 B였다면 여기다가 B를 더해주고, 또 GYR도 올 수 있겠죠. I 플러스 1번째. 그럼 여기다가 또 B를 더해주고. 결국 예전에 제가 DP 문제를 설명드릴 때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무의 순간, i번째 어떤 순간, 그러니까 t 시간상으로는 이무의 t번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인가, 이 상태를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상태를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i번째 상태와 i 플러스 1번째 상태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식별된 i 상태와 i 플러스 1 상태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DP의 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그대로 코딩으로 옮기면 DP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예전에 한번 제가 앞에 나온 DP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경우라면 i번째 상태라고 한다는 게 i에서 i 플러스 1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i번째 상태는 오른쪽 끝에 조합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조합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경우수를 세는 데는 그 중간 경우수를 셀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 i번째에서 i 플러스 1번째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는 맨 오른쪽 끝에 색깔의 조합 상태 12가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i 플러스 1번째는 마찬가지로 i 플러스 1번째에 나올 수 있는 색깔의 조합 12가지, 이 12가지 상태만 나오면 이 둘 사이의 상태 조합으로 i에서 i 플러스 1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코딩을 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일단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셀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경우가 27가지라고 했죠. 27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12가지를 직접 추리지 않고 27가지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는 제거해 가면서 직접 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폭이 dp n이고 가로폭이 n이고 각각의 상태는 3 곱하기 3 여기서 각각이라 하면 옆으로 눕혔을 때 각각의 이 컬럼이겠죠. 컬럼. 각각의 상태는 27가지의 상태가 나오겠죠. 가로축으로는 n이니까 이런 배열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모든 상태를 다 저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이렇게 이제 배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배열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배열로 만들면 또 영어로 초기화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0번째를 먼저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맨 처음 첫 번째 거는 앞에 게 없기 때문에 이 룰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모든 경우를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전체가 27가지 조건이랬으니까 27까지 늘어나는데, 이거를 삼중 루프로 ABC 해가지고 놓으면 또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i를 27번 돈 다음에 거꾸로 a를 이렇게 i에서 나눠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각각이 0, 0, 여기는 2, 1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거는 이걸 R이라고 하고 R이겠죠. 그 다음에 RYG 순이라면 여기는 G, 여기는 Y가 될 텐데 10진수로 표현하면 좀 복잡해지겠죠. 이거 뭐 처리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이걸 3진수로 보는 거죠. 3진수 012 각각을 012로 같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9로 나누면 되죠. 9로. 그러니까 I를 9로 나눈 몫은 여기 첫 번째 위치에 012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가 나오면 여기겠죠. 여기
3진수로 보게 되면 여기 두 개의 수가 될 거고, 그거를 다시 또 3으로 나눈 몫은 여기 중간 색깔, 가운데 색깔이 될 거고, 이거를 또 다시 3으로 모듈러스를 취한 거는 끝에 색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를 9로 나눈 첫 번째 색깔, b는 i를 9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나머지를 3으로 나눈 목, c는 i를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건이 있었죠. a하고 b가 같지 않고 b가 c하고 같지 않을 때 첫 번째 i번째는 한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 이게 이 각각이 한 가지 경우라는 거죠. 각각이 맨 처음이니까 3x1이니까 한 가지 경우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놓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 조건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거죠. 요 조건을 여기서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가지 경우가 났지만 지금 우리는 27가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갈 거고, 그러면 여기를 i라고 하니까 여기도 i고 여기도 i니까 헷갈리니까 여기는 그냥 current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현재의 모든 조건 뭐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는 이제 i번째 위치를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뭐 i 플러스 1번째를 확장하다 보면 i번째 위치의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i 플러스 1번째 조건과의 결합 가능한 조건들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i번째 걸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이제 프리브 그 전 거, 그 앞에 거 i-1번째 거 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어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죠. 요거는 그대로 필요하죠. 요거는 둘이 같거나 b가 c이면 같으면 continue, 건너뛴다는 거죠. 그 다음에 current, 여기는 a, b, c니까 순서대로 그냥 d, f라고 할게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산업 코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간결하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일 뿐이고, 이렇게 해서 필터링 한 거고요. 앞에서 가능한 색깔의 조합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조건들은 걸러내고, 또 여기도 현재 i번째 위치에 가능한 색깔 조합을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프리뷰와 커런트 사이에 결합 가능한 색깔들을 봐야 되죠. 그러면은 만일에 A하고 D가 같거나 B하고 E가 같거나 C하고 F가 같으면 둘이 연결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도 건너뜁니다.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결합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RYR과 예를 들면 YRY 같이 이렇게 결합 가능한 색깔 조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나온 거를 DP i번째에다가 DP 더해야 되겠죠. DP i-1번째 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색깔은 current에다가 preview.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i번째의 색깔 조합에 current 색깔 조합, 그리고 이전에 프리뷰 색깔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 거를 현재 거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계산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끝에 도달했을 때는 이 모든 색깔의 조합별로 경우수가 나오겠죠. 이 경우수를 다 더하기만 하면 전체 경우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결과는 dp n-1번째 맨 끝에 도달했으니까 n-1번째에서 색깔 조합별로 모인 경우수를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모듈러스를 취하라고 했어요. 너무 숫자가 크다. 그러니까 모듈러스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모듈러스 숫자가 나누는 숫자가 얼마였냐면 C++에서는 원래는 이건데
내가 구분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걸로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더하고 나면 만일에 dpi 커런트가 모두보다 크거나 같다면 dpi 모두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dp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런을 시켜볼까요? 어디가 틀렸다고 나오네요. 여기는 0번에 커런트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억셉트 됐네요. 시간은 좀 불만족스럽지만 일단 잘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걸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아까처럼 불가능한 조건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조건들을 굳이 코드적으로 제거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가능한 조건들만 가지고 하되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직접 코드로 녹여서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그룹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룹을 지어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ABA, 그러니까 앞에 거와 맨 끝에 거, 이 두 개가 같은 경우, 색깔이 같은 경우예요. 그죠? 이럴 수는 있겠죠. 왜냐면 양쪽에 인접한 것들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만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는 인접하지 않으니까 두 개는 같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세 개의 색깔이 다른 경우,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났더니 공교롭게도 전부 다 6개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ABA, 그러니까 요거는 ABA 타입 말하는 거죠. ABA 타입. 앞에 거하고 세 번째 게 같고 세 개가 다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ABA 타입과 i번째에도 ABA 타입이 있고 A, B, C 타입이 있을 거고, i 플러스 1번에도 ABA 타입이 있을 거고 A, B, C 타입이 있을 거예요. 끝에 끝나는 칼라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DP를 처리할 수 있겠죠. 먼저 ABA와 ABA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조건, 어떤 거 하나를 잡아서 봐도 그 다음 ABA 타입으로 갈 때 3개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 RYR에서 그 다음 ABA 타입으로 결합될 수 있는 거는 YRY, YGY, GRG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떤 걸 잡아도 똑같아요. 맨 끝에 걸 하나 잡아서 더 해볼까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BA에서 ABA 타입으로 가는 경우는 딱 3가지씩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얘도 한 덩어리로 보면 결국 ABA에서 ABA로 가는 경우는 3가지 커넥션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i번째 ABA 타입으로 끝나는 색깔 조합에서 ABC 타입으로 가는 색깔 조합 사이에는 2개의 커넥션만 존재하더라. 이 중에 어떤 걸 잡아도 똑같아요. 이걸 잡아도 그렇고 이걸 잡아도 그렇고 어떤 걸 잡아도 2개의 커넥션만 생기더라. 그러니까 ABA 타입에서 ABC 타입으로 가는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더라. 그리고 ABC 타입에서 ABA 타입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2가지 커넥션만 생기고 각각의 색깔 조합에서 결국엔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덩어리로 놓고 보면 어떤 색깔이 오든지 간에 ABA 타입으로 가는 커넥션은 2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ABC 타입에서 ABC 타입으로 갈 때도 2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곱하기 2 하면 되더라.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ABA에서 ABA로 가는 거 곱하기 3, 그 다음에 ABA에서 ABC로 가는 건 곱하기 2, ABC에서 ABA로 가는 것도 곱하기 2, ABC에서 ABC로 가는 것도 곱하기 2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코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BA 타입은 6개라고 했죠? 또
ABC 타입은 6개입니다. 그죠? 이거를 i는 1번, 왜냐면 이거는 0번째, 그러니까 3 곱하기 1 조건에서의 경우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1부터 n-1까지 확장을 해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를 가지고 요 공식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요 공식을 그대로 구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곱하기를 하다 보면 인티저 범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만 조금 주의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BA, 예, 새로운 ABA는 i번째 ABA는 이전 ABA에다가 3을 곱하고요. 이 3LL은 이게 64빗 인티저예요. 64빗 인티저로 바꾸는 거예요. 3을 A, B, C 타입에다가도 곱하기 2를 했죠. 여기는 곱하기 3 ABA니까 여기 ABA 타입은 앞에 ABA에서 곱하기 3 앞에 ABC에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앞에 ABC에서 곱하기 2를 해서, 예, 이렇게 하면 64빗 인티저가 경우수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인티저로 바꾸려면은 앞에서 봤던 모드로 나눠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BC 타입도 ABA에다가 곱하기 2, 그렇죠? 이거 여기 ABC 타입은 앞에 ABA에다가 곱하기 2, ABC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ABC 타입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수를 다시 이제 ABA에다가, 네, 이렇게 ABC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끝에 도달하면 n-1까지 도달하고 나면은 결국은 전체에 3 곱하기 n에 블럭을 칠하는 경우수가 나올 거고요. 그 값을 리턴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ABA 타입과 ABC 타입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한 거에는 앞에서 봤던 이런 가능한 색깔이 조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조건문이 싹 다 사라졌죠. 왜냐면 이 그룹 안에는 이 6개라는 숫자들 안에,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는 나올 수 있는 경우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조건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조건인지를 체크하는 코드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 나올 수 있고 코드도 굉장히 간결해지게 된 거죠. 한번 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속도 굉장히 빠르네요. 0ms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n번 돌면 계산이 끝나는 거니까 5n이 되겠죠.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것도 5n이죠. 자, 이번에는 이 n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뭐 한 10에 10승, 10에 12승, 지금은 인티저지만 뭐 롱롱이나 이런 64빗으로 바꿔서 뭐 10에 뭐 15승 이렇게 굉장히 큰 수라고 해보죠. n이 굉장히 큰 수여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룹을 돌아서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O 로그 n의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좀 더 발전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ABA 프라임은 3 곱하기 ABA 이전 ABA 더하기 2 곱하기 ABC 이렇게 되죠. 다시 ABC 프라임은 2 곱하기 ABA 더하기 2 곱하기 AB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매트릭스를 한번 바꿔봅시다. 매트릭스로 ABA 프라임은 ABC 프라임이고, 이 매트릭스를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즘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이 행렬을 안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택사항이라서 이게 안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만일에 이 행렬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일단 아주 기본적인 행렬 관계식이니까 행렬을 먼저 살짝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조금 더 형식적으로 포멀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거를 X, 이거를 Y라고 해봅시다. 포멀하게. 그러면
x2 y2는 뭐죠? 3, 2, 2, 2 x1, y1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행렬 곱하기 할 때는 요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요것도 x로 요거는 여기 x1 되겠죠. 이게 x1, y1 x1, y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x2, y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 곱하기 x1, 2 곱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좀 더 확장해서 x3, y3는요 3, 2, 2, 2에 x2, y2일 거고 다시 확장하면 3, 2, 2, 2에 이거를 제곱에 x1, y1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xn,yn은 3, 2, 2, 2에 n-1승에 x1, y1이 되겠죠. 여기서 이거는 행렬의 곱셈이죠. 곱셈. 행렬의 곱셈을 n-1번 한다는 거죠. 3, 2, 2, 2를 n-1번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초기값이니까 6이죠. 6. 그럼 요거를 우리 지금 저 위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식으로 바꿔놓으면 결국에는 3, 2, 2, 2의 n-1승에 6, 6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만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n번째 ABA 타입과 ABC 타입으로 끝나는 경우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숫자의 x의 n승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승이라는 건 뭐죠? x의 n승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 보면 x의 2분의 n승 곱하기 x의 2분의 n승 이게 되겠죠. 물론 이 n이 홀수일 때는 x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n이 홀수일 때는 x를 한 번 더 곱해주겠죠. 다시 이 2분의 n은 또 뭐죠? 다시 x의 2분의 n에 그걸 다시 2로 나눈 거 곱하기 x 2분의 n을 다시 2로 나눈 거에 곱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런 또 2분의 n이 홀수이면 또 곱하기 x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는 요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곱은 결국엔 요거 하나만 계산해 놓고 나면 요거를 요 값을 이미 계산해 놨다면은 요 값 자체를 두 번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요 값만 알면 이 값은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 값은 2분의 n을 다시 2로 나눈 요 값만 계산할 수 있으면 요거는 또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 결국엔 쭉 이런 식으로 나르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결국은 x의 1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계속 그 리커시브하게 2분의 1로 나눠가서 나눈 거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걸 가지고 그 계산한 걸 두 번 곱하면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제곱을 x의 2분의 1을 계산한 다음에 x의 2분의 1에 제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2분의 1씩 줄여나가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 2분의 n이었다가 4분의 n이 되고 그죠?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는 8분의 n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내려오겠죠. 그걸 거꾸로 올라오면서 차례차례 그 예를 들면 1에서는 x의 2승인 거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x의 8분의 n승을 계산했으면 x의 4분의 n승 계산할 수 있고 x의 4분의 n승 계산했으면 x의 2분의 n승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걸 코드로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야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파워
x의 n승을 구한다. 그러면 만일에 n이 0이다 그러면 얼마죠? 1이죠. 1이죠. x의 0승은 1이니까 만일에 n이 1이다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x만 리턴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종료 조건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결과를 봤는데 파워를 다시 리커시브하게 계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두 번 곱하는 거죠. 여기서 구한 값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네, 두 번 곱하면은 지금 이 계산이 된 거죠. 이 계산 두 번 곱한 거. 근데 여기 홀수인 경우가 n이 홀수인 경우를 체크해 줘야 되니까 n이 홀수이면 여기다가 x를 한 번 더 곱해줘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리턴해 주면 x의 n승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가 5 로그 n이라는 거죠. 이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방법도 코딩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쉽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2x2 매트릭스를 곱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A00, 여기를 A0, A01, 그 다음에 A10, A11 이런 매트릭스 형태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을 2x2라고 하겠습니다. 일부러 스트럭처로 만들었습니다. C++ 이해하시는 분들은 스트럭처하고 클래스의 차이를 이해하실 텐데, 중간 저장을 오버플로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4비트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고 2x2 이게 기본 생성자라고 하죠. 요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요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런 값도 설정하지 않으면 요 행렬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 들어갈 직접 값들을 직접 지정해 주면은 그 값들로 채워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로 이렇게 들어갈 값들을 넘겨주면 그 값으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처리하면 되겠죠. 곱하기는 우리 이제 2x2 매트릭스 계산하는 공식을 그대로 행렬 시간에 배우는 그대로 만드는데, 현재 매트릭스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새로 들어오는 매트릭스를 곱해 가지고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여기 A00,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는 A01 곱하기 RHS의 A10 하고 그거를 나머지를 치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01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만 하면,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리턴 해주기만 하면 곱하기를 처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매트릭스의 파워, 매트릭스 2x2의 파워, 매트릭스 파워를 구하는 이 매트릭스의 n승을 계산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죠. 만일에 n이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단위 행렬을 리턴하는 거죠. 여기서 n이 0이면 단위 행렬을 리턴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행렬 자체 리턴하면 되고, 뭐랄까, m2라고 할까요? 그냥 m2 파워 m을
2분의 n승 한 거를 계산하고 결과는 m2 곱하기 m2가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n이 홀수이면 이 n이 홀수란 얘기죠. 뭐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n이 홀수냐 묻는 거죠. n이 홀수이면 여기다가 m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죠. 자, 이게 파워도 계산했어요. 일단 매트릭스를 매 2x2 매트릭스를 리턴을 받을 건데 맷 파워, 그죠? 맷 파워를 받을 거고 여기다 이제 매트릭스를 넘겨주는데 매트릭스는 뭐죠? 3, 2, 2이죠. 3, 2, 3, 2, 2, 2인 매트릭스를 에 n-1승 n-1승 하면 되죠. n-1승 하면 됩니다. 아까 봤죠. n-1승을 해야 되죠. n-1승 그렇게 하면 되고 x1 y1이 6이니까 요 경우는 결국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계산하고 났을 때 이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ABA 타입은 얼마냐? 매트릭스의 A00 곱하기 U 더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U 그 다음에는 ABC 타입은 매트릭스 A10 곱하기 U 더하기 A11 곱하기 U A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계산을 다 끝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해 가지고 ABA, ABC 두 개를 더하고 그거를 모듈을 취해 주기만 하면 계산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요 연산자는 만들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맷 파워가 아니라 파워죠. 파워. 네, 잘 나오네요. 빠른 시간 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피보나치도 계산하고 다른 많은 알고리즘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DP 문제가 코딩 인터뷰에 안 나온다고 해도 요 정도 문제는 구글이라든가 코딩 테스트를 좀 활발하게 보는 데에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